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의지를 잃고 포기 상태가 되셨나요? 운동도 해보고 뱃살에 좋다는 건 다 해보았는데 요요 때문에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나요? 수십 번의 다이어트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식단 때문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할까요? 이 질문은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지만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12개월간 저지방과 저탄수화물 식단이 과체중 성인의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식단이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얼마나 적게 먹고 많이 먹었는지는 다이어트 성공 여부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단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살이 더 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갈라놓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식단을 택하느냐 보다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인지, 건강에 대한 우려 정도는 어떤지, 그의 주거 환경이나 식사 습관 등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1의 의지가 필요할 수 있고 누군가는 더 큰 10, 100의 의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나의 의지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다이어트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온전히 다 내 탓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 탓, 남 탓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탓이기도 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끝나는 걸까요? 더 큰 산이 남았습니다. 바로 요요입니다. 이전보다 더 살이 불어나고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지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요요는 왜 오는 걸까요? 다이어트 시작 이전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편안하고 친숙한 무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중은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식단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끊어야 하는 식단이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하게 먹어야 하고 적절하게 먹지 못했을 때 우리 뇌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강한 의지력을 갖고 식사를 제한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신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음식과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나의 의지력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앞선 스탠포드 대학 연구 대상자 중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한 참여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먹고 있는 음식의 질과 먹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능한 식료품을 구입해 직접 요리해 먹었으며 재료를 구입할 때면 흰 밀가루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나 가공식품 이외의 식재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일하면서 밥을 먹거나 차 안에서 급하게 패스트푸드를 먹던 식습관에서 가능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앉아서 최대한 천천히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칼로리나 먹는 음식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여러분이 목표 체중에 도달한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내가 과식하는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은 언제 과식하시나요? 요요의 가장 큰 원인은 과식에 있으며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식하는 이유를 살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과식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지 않으면 특정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내가 살찌게 된 원인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결국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식단 일기를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왜, 무엇을 먹었는지 써보는 겁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우리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유독 고단했던 날에는 길거리에 있는 치킨집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매운 음식이 먹고 싶고 요리고 뭐고 다 귀찮아지니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과자를 자주 먹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과자 대신 편리하게 먹기 쉬운 음식을 집 곳곳에 두는 겁니다. 이거나 먹자라며 과일이나 계란 등을 먹고 나면 의외로 내가 과자를 안 먹고 건강식품을 먹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과자가 엄청 땡길 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은
최대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습관적으로 시켜 먹는다면 배달 앱을 그때그때 삭제하세요.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할 때마다 배달 앱을 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배달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배달 음식을 먹기 위해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의 장애물만 두어도 배달 앱 사용 빈도는 눈에 띄게 낮아질 겁니다. 세 번째, 체중이 아닌 건강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여러분, 결국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의 지표를 체중계에 찍힌 몸무게로만 한정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있는지, 운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정도는 적절한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를 함께 지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 투성인가요? 운동만 해도 지키기 만만치 않죠? 운동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비법은 운동할 시간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운동할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고수하는 겁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매일 특정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운동할 건지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할 수 있는 걸 한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할 일은 많아 운동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운동이란 시간 내서 하는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플로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5,000보 걸었다면 6,000보 걷는 식으로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누워있기 바쁘다면 따스한 햇살이 있는 낮에는 동네 한 바퀴라도 도는 걸로 시작해도 됩니다. 운동을 거창한 걸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자기 전에 가장 만만한 홈트 5분 한다는 식의 조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서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숙제를 절반만 해간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숙제 못한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손 드셨나요? 아니면 나는 절반은 해왔으니까 숙제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숙제를 반만 해간 학생은 숙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그 학생은 반은 했다는 겁니다. 숙제 절반을 한 그 학생은 숙제를 아예 안 한 학생보다 모르는 것을 하나 더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 내내 숙제를 반만 해갔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숙제를 안 한 학생보다는 1년간 배운 게 더 많을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이어트를 절반만 한 날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루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 거냐며 자기 비하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군가 숙제를 반만 한 학생에게 너는 왜 숙제를 반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나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과 자책감입니다. 하루 식욕을 잘 참았는데 저녁에 야식을 참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야식을 먹었어도 식욕을 참기 위해 노력한 그날은 50% 성공한 날입니다. 내가 야식을 못 참은 이유를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았다면 대처 방안까지 고민해보면 됩니다. 잘 못 참은 순간에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은 순간에 나를 칭찬해주세요. 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자극받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들어도 아까운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몸 건강만큼 중요한 건 마음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정 체중 이상의 살을 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빼고 있다면 다이어트를 멈추세요. 여러분, 자책하는 것보다 뱃살이 100배 낫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파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정보, 생활습관, 운동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